부처와 당과 협의하여 개선 또는 수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생각이 다르신 거 아니에요? 고용 쇼크라는 표현이 등장할 만큼 최근 일자리 통계가 최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는데요.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휴일인 어제 이례적으로 긴급 대책회의까지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경제의 투톱,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또다시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 갈등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그간의 효과를 되짚어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당과 협의하여 개선 또는 수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빠른 시일 내에 정책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당과 정부 청와대가 한몸이 되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계 금융 위기 IMF 사태 이후 8년 만에 취업자 증가폭이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고용 쇼크가 계속되고 있고 요즘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상인들 먹고 살기 정말 힘들다는 탄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투톱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요. 진짜로 이 두 사람이 정말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아까 제목은 미묘한 시각차 네.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확연해 보이죠. 왜냐하면 네. 원인과 진단이 다 다릅니다. 지금 자막에 보이는 것처럼 일단 구조적 경제적 요인에선 둘이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동연 부총리는 정책적 요인이 복합적 작용에 되는 말을 분명히 합니다. 네. 정책적이라고 하면 당연히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됐던 최저임금 인상과 그렇죠. 같은 정부의 정책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 고백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대책에서도 경제 정책을 개선하거나 수정할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반면 장하성 실장은 정책 요인을 전혀 배제한 채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그리고 구조조정 같은 결국 구조적 경제적 요인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 정부가 잘 대처할 테니 기다려달라. 그리고 장하성 실장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이 조만간 성과를 날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얘기를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둘 다 경제와 관련해서는 누구 하나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경제의 투톱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할까요? 오늘 청와대는요, 이 두 사람이 결국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언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냐라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장하성 정책실장의 갈등설. 자, 그런데 이제 청와대가 진화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인데 왜 이런 식으로 반응하느냐. 그런데 그렇다면요. 어제 회의에서 여당 관계자들이 이 두 사람 좀 자중하고 입장 말하지 말고 좀 조용히 좀 있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같은 말을 하는 거라면 왜 자중하라고 그러죠? 저게 같은 말로 보이십니까? 아니요. 저는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봐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게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지금 경제를 책임진 두 사람입니다. 즉 청와대의 경제를 총괄한 정책실장과 그다음에 지금 김동연 부총리를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 그럼 경제는 어떻게 가죠? 뭔가 빨리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어떤 대통령이 결단 내려줘야 됩니다. 어느 쪽에 힘을 실을 것인지 누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빨리빨리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하루가 다르게 경제 지표가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뭐 해결되는 상황입니까? 네. 저는 그런 걸로 보면 지금의 상황을 여전히 여당이나 청와대가 굉장히 안일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지금 뭔가 양당 간에 결정을 해서 한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시점에 네. 뭔가 지금 수습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수습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 면에 비춰봐서 위기의 진단을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최근에 이 두 경제 톱의 불화설은 심심치 않게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양지열 변호사님 이런 얘기까지 하죠. 이 두 사람이 경제 전문가긴 하지만 서로가 너무 좀 다른 색깔이다. 그래서 서로를 좀 인정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일각의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얘기는 이제 처음 저분이 투톱으로 경제를 맡았을 때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뭐 짐작할 수 있는 것이 학자로서의 거시경제를 바라보는 것과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처럼 오랜 관료 생활을 해가면서 실물 경제를 직접적으로 저했던 분과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처럼 이제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해법을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관련의 관료 출신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빠르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경험에 비춰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할 것이고 장하성 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모순점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는데 큰 시각을 좀 고집을 할 거기 때문에 충돌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주변의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청와대 경제참모 교체 직후에 인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었죠. 친기업 행보 아니냐라는 지적 속에서 한 달 뒤에는 김동연 부총리와 이재용 부회장의 만남을 놓고 이른바 청와대의 구걸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은행, 은산 분리 완화 정책 등 경제 정책 우클릭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 이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의 갈등이 심각하다는 박원석 전 의원의 발언까지 나오면서 두 사람은 벌써 세 번째나 갈등설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차장. 예. 자, 이제는 이 두 사람이 좀 간극을 좁히기가 힘들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은 대표되고 있지만 결국은 참모 출신, 그러니까 뭐 386을 비롯해서 시민단체 출신 등 어떤 이제 그쪽 그룹과 그리고 지금 김동연 부총리를 포함해서 이제 관료 그룹 사이의 갈등이 좀 점점점 이제 깊어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장하성 실장이 김동연 부총리만 입장이 다른 게 아니라 청와대 내부에서도 윤종원 경제수석도 이제 관료 출신인데 윤종원 경제수석도 똑같은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완곡하게 지금 최저임금 정책이 어떤 식으로 경제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장하성 실장이 그 자리에서 그걸 잘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관료 출신과 그리고 시민단체 내지 어떤 운동권 출신 간의 시각적인 게 큰 거는 분명해 보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지금 여태까지 한국 경제가 어려웠던 많은 요인들은 대부분 다 대외 경제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렇죠. 국제 경제가 어려울 때 이제 외환 위기라든지 글로벌 경제 위기라든지 이렇게 글로벌 경제가 안 좋을 때 굉장히 한국 경제가 안 좋았는데 지금 사실 상황은 미국, 일본 다 좋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좋다는 건 결국 어떤 정책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이런 점에서 지금 투톱의 갈등은 어떻게 보면 경제가 심리라고 하는데 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야당에서는요. 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교체 필요성에 대해서 목소리를 아주 세게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좀 사람 보는 눈이 없다. 후속 조치를 보면 저속도도 성장 주도한 장하성 실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인사 조치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를 모르는 사람 청와대에 계속 같이 있으면 경제 살아날 수 있겠냐. 현장 경제 전문가가 있고 또 그냥 뭐 글만 쓰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역시 고용 쇼크 및 소득주도 성장 경제 정책을 놓고요. 청와대를 향해서 맹공을 퍼붓습니다. 야당 대부분이 청와대 경제팀에 대해서 교체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런데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향하기보다는 장하성 실장에 대한 탄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1997년도 IMF 상황들 한번 보시면 네. 그때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그때 최종현 정경련 회장이 청와대에 정말 이 산소호흡기를 끼고 들어가서 빨리 환율을 내리셔야 됩니다.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라고 대통령 면전에서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좀 더 지켜봅시다. 그때 청와대 참모들은 우리 펀드멘탈 튼튼하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또 한 번 들어가서 또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한 달 뒤에 IMF 구제금융을 했죠. 자, 지금 상황을 보면 날씨 탓, 그 다음에 인구 구조 탓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씨 우리만 더웠나요? 일본도 더웠습니다. 인구 구조, 우리만 생산 인구가 줄어들었나요? 일본도 줄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일본은 완전 고용을 이뤘죠?
일본은 원래 최저임금을 3%밖에 인상 안 했어요. 아하. 그래도 난립니다. 너무 많이 인상을 했다고. 우리는요, 2년 동안 29%를 인상했습니다. 돈이 줄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저렇게 인상을 하다 보면 급격하게 고용이 얼어붙게 돼 있습니다. 경제가 심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장하실 실장이 주도하고 있는 바로 이 소득 주도 정책, 이거 자체가 긴급하게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 논란의 핵심에는 최저임금이 있습니다. 자, 과연 연말까지 정말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경제 정책의 방향이 바뀌어야 하는 건지 우리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합니다.